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소식 중 가장 중요한 소식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미 해군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이 지난 4개월간 원자로 개통 수리를 받았으며 곧 수리를 마치고 이달 하순께 작전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초 요코스카에 입항해서 4개월간 부두에서 칩거했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사실은 원자로 개통 이상으로 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현지 정보 협력통은 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가나가와현,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등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이달 하순 요코스카에 방사성 폐기물 수송을 위한 특수 화물선이 입항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해상수송부는 클래스 7, 즉 방사성 물질과 클래스 8, 부식성 물질을 수송할 수 있는 20피트 규격의 차폐 컨테이너 4개, 동일 규격 컨테이너 2개, 유해 물질을 보관하는 금속성 박스 15개 등을 수송하는 화물선 용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을 수주한 선사는 오는 30일 일본 요코스카에 화물선을 보내서 로널드 레이건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선적해서 괌을 경유해 본토 브레머튼 해군기지로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정보협력통은 현재 로널드 레이건이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로널드 레이건이 늦어도 4월 초에 작전 배치될 수 있도록 배속 항공단의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2월 하순부터 괌으로 이동해 작전 배치 전 훈련평가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수리에 들어갔던 로널드 레이건이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작전 배치 상태가 되면 7함대 작전 구역 내에 미국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시어도 루즈벨트 등 2개 전단에 또 중동에서 오는 트루먼 전단, 본토에서 오는 니미츠 전단까지 무려 4개 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동북아시아를 담당하는 미국의 7함대죠. 이 7함대에 고정 배치가 되어 있는 항공모함이 한 척 있는데 바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사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작년 연말부터 사라졌었어요. 어디에 사라졌냐? 부두에 들어갔었습니다. 부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것을 파악한 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진에 공개가 된 것을 보니까 이 갑판 위에 사출기가 있고 캐터펄트죠. 이 사출기가 있고 그 위에 흰색 천막을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흰색 천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지금 뭔가 좀 큰 수리를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큰 수리라고 하기에는 뭐 드라이독이나 또 샌디에고에 있는 큰 뭐 조선소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요코스카의 항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대단히 큰 수리는 아닌 것 같고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자로 개통의 수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수송사령부가 해상수송사령부가 용선 계약을 했고 이 배가 이제 이 3월 말에 여기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들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 요코타 공군기지죠. 여기에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소속인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대량으로 목격되기 시작했고 또 그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괌에서 또 목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항공모함이 작전 이제 출항할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제 전투기들이 이제 워밍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전 배치 전 최종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제 출항 임박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지금 남중국해 또 대만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여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제 작전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미서부 시애틀 근처에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항공모함과 혹시나 트루먼 항공모함이 교대를 한다면 또 여기에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4척의 항공모함 체제가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무튼 지켜볼 일이고, 북한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복귀를 하면서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돌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그냥 항공모함 한 척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로널드 레이건이 복귀를 했는데도 시어도 루즈벨트 그대로 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발에 나섰습니다. 흑해에 진입한 미 해군 이지스함 근처에 지대함 미사일 실탄을 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 6함대의 작전 통제를 받아서 지난달 23일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흑해에 진입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로스 근처에 러시아가 지대함 미사일을 쏘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는 미군 구축함 로스함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에 진입하자마자 1000톤급 스텔스 초계함인 비시니 볼로초크함을 붙여서 로스함 추적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5일 흑해 함대의 훈련 비상을 걸고 함대와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예난 지역에 긴급 전개시켰습니다. 흑해 함대 소속 수호이 24MR 정찰기가 미군 구축함 인근을 비행하며 지대함 미사일 부대의 표적 정보를 전송했고, 러시아는 미군 구축함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설정한 가상의 표적에 지대함 미사일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지대함 미사일은 러시아가 최근 실전 배치하고 있는 신형 클럽 미사일의 지상 발사 버전인데요. 이 미사일은 표적 전방 50km까지는 마하 0.9로 비행하다가 표적과 가까워지면 로켓 부스트를 가동해서 마하 2.5로 가속하는 고성능 대함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흑해에 진입한 로스함에 전투기를 무려 15m 거리에서 초근접 비행시키는 등 위협적인 도발을 일삼아 왔는데요. 전투기 위협 비행도 도발이지만 미군 함정이 지나는 인근 해역에 미사일 실탄을 쏘는 이 도발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어서 러시아의 이 무모한 도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미국하고 세게 한번 붙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로스함이에요. 알레이버급 이지스함 중기형인데 이게 그 SM-3 미사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D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로스함이 항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즉 그 터키의 아주 좁은 그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로 들어간 거예요. 흑해에는 아시다시피 크림 반도가 있죠. 그 크림 반도에는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가 있고, 그 항구는 러시아의 4대 함대 중에서 흑해 함대의 본거지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흑해 전체가 러시아의 바다는 아니에요. 여기는 터키도 이 흑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조지아죠. 또 북쪽으로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흑해 연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기적으로 이 흑해에 들어가서 또 이 순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호이 24를 전투기를 이제 정찰기로 개조한 이 MR 버전을 보내가지고 여기다 이제 표적 정보를 딱 찍어서 이 근처에 수십 킬로미터 근처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자, 이 미사일이 발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로스가 대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나에게 날아온다고 판단하면 여객탄을 날리는 겁니다. 여객탄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쏴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정말 고강도의 도발을 지금 해대 버렸는데, 이거 이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 로스함은 이런 도발을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도 러시아 전투기가 여기에 15m까지 근접해가지고 위협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로스함이 뭔가 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되죠. 또 이제 작년에 이 로스함에 전투기가 그렇게 도발을 하고 나서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 이 로스함이 쫄아가지고 바로 루마니아로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항 기록을 보면 루마니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로 갔죠. 그래서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이거 참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좀 이 종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미국이 좀 따끔한 맛 한번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의 여하에 따라서 진위 여부에 따라서 우리 동북아시아, 특히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 같은데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주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이 긴급 출동해서 지중해로 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단이 현재 이집트와 시리아 인근 해역까지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해외 전개 직전 최종 리허설인 컴2X를 마치자마자 모항 복귀 없이 곧바로 긴급 출동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어제 이집트와 시리아에 인접한 동부 지중해 해역에 도달했다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2일 밝혔습니다.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편성된 제10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완편 항모 전단으로 이지스 순양함인 벨라걸프와 셴 하신토, 이지스 구축함인 스타우트, 또 제임스 E. 윌리엄스, 트럭스턴 이렇게 해서 5척의 미 해군 이지스함과 덴마크 해군 이베르 휘벨트급 방공 호위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이 주목받는 것은 이 항모의 향후 진로입니다. 이미 중동에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작전 중이고 이 항모 전단의 잔여 배치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아이젠하워가 일정을 당겨서 긴급 출항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젠하워 전단이 시리아와 터키 인근 해역으로 북상한다면 이 항모 전단의 임무는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억제 임무가 될 것이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남하한다면 트루먼 전단을 밀어내고 트루먼 전단을 칠함대 구역으로 보내는 교대 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트루먼을 밀어낼 경우에 오는 3월 하순 칠함대 배속 항모 전단은 무려 4척 체제가 되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위기 당시보다 한 척이 더 많은 규모여서 미 해군의 바쁜 움직임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컴2X 즉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셴 하신토, 벨라걸프 이런 이제 5척의 이지스함들이 이 항모전단에 배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척의 이지스함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 2개의 전투 비행 대대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손발을 맞춰봐야 돼요. 자, 이번 임무는 뭐 이런 임무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이런 그 전단을 구성해야 되고 포메이션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손발을 맞춰보는 것을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맞췄으면은 모항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는 이제 출항 행사를 하고 작전 배치를 나서죠. 그래서 이제 6개월간의 작전을 하게 되는 건데 컴2X를 하고 모항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바다에서 바로 그냥 지중해 쪽으로 동진을 했어요. 급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급한 것이 정말로 이 시리아 뭐 아무도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예상은 이게 지금 트루먼 전단을 교대하려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 지금 트루먼 전단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전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교대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트루먼 전단은 그래도 아직도 작전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동진을 해서 바로 이 칠함대 작전 구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 압박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터키와 시리아가 지금 완전 난장판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죠. 서로 간에 막 무인기 격추하고 무인기는 또 판치를 지대공 미사일 격추해버리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조금 더 격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뭔가 억제하고 정리하러 가는 것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이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그 시리아 앞바다에 떠서 그러한 어떤 그 억제력을 행사를 할지 아니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로 들어와서 정말로 이 인도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갈지 이것이 결판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다면 이 지역 우리 한반도 주변 지역은 항공모함 내척 체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 화염과 분노 시절 2017년에 항공모함 3척 그것도 아주 잠깐 한 일주일 정도 그랬는데 지금 작전 가능 기간이 넉 달에서 5달씩 남은 이런 항공모함들이 득실득실하는 내척 체제 이건 정말 지난 2017년 한 일주일 정도 3척 있었던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시리아 쪽으로 갈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지 정말 관심이 모아지는데
결과 나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